안녕하세요, 요가베입니다. 이제 출산한 지 벌써 시간이 한 달이나 흘렀는데요. 제 출산 영상을 보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둘째를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서는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자연주의 출산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출산 이후 한 달이 흘렀을 때 산모의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정말 많은 변화들이 엄마의 몸에 일어나는데요. 임신 중에도 그렇고 출산 이후에도 또 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출산 이후에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초보 엄마들이 잘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출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알려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 출산 이후에 그런 점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이 좀 남아있는데, 미리 좀 아시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 직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오로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로라는 거는 자궁 안에 있는 피가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9개월, 한 10개월, 9개월 정도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 안 한 생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장 양이 많은 날은 출산 당일인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한 당일날 오로의 양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었어요. 첫째 때도 이렇게 많았었나? 사실 잘 잊어먹게 돼요. 이상하게 출산 때의 그 기억들은 잘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오로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출산하게 되면 직후에 병원에서 굉장히 큰 대형 패드를 산모 몸에 착용을 시켜주는데, 그 대형 패드가 다 젖을 정도예요. 출산 직후에 한 2~3시간 이후에. 그래서 그 패드를 첫날에 한 2~3개 정도를 사용을 했었고, 그런데 또 다음 날이 되니까 좀 되게 드라마틱하게 양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달이 됐잖아요. 한 달이 이제 막 지났는데 지금 오로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인데, 오로가 나오는 기간은 사실 산모 개개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 오로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오로가 빨리 배출될수록 회복에도 좋으니까요. 그 오로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오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오로라는 게 또 가끔은 그냥 진짜로 출혈이랑 또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도 양이 이렇게 많으면 꼭 병원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전몸살이에요. 사실 저는 출산보다 모유 수유 관련된 이 몸의 변화가 더 적응이 안 되고 더 힘들었어요. 출산의 고통은 아무 뭐 길어봤자 이틀, 하루 이렇게 끝나는데, 모유 수유는 되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1년 동안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이 가슴에서 젖이 생성이 되는데 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리원 가실 때부터 젖이 차기 시작하는데, 출산의 경험이 한 번 있으면 좀 더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이 가슴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요. 젖이 차면. 그러면 막 진짜 너무 아파서 엎드릴 수도 없고, 몸에 열도 나고, 그게 바로 전몸살이라고 하거든요. 좀 감기몸살 증상이랑 좀 비슷해서 이번에 두 번째 출산 이후에 이 젖이 탱탱 차면서 계속 그때 악몽을 꿨어요. 너무 여기 몸이 아파서. 그리고 첫 번째 출산에서는 유두가 너무 아팠어요. 쓰라리, 아이가 계속 빠니까 빨갛게 이제 좀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 아픔 때문에 사실 첫째 때 모유수유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첫째 때는 그걸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두 번째 출산 때는 병원에서 알려줘가지고 좀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게, 한 가슴당 할 때는 5분 정도 이렇게 물리고 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저는 첫째 때 잘 몰라서 막 처음부터 10분 이상씩 이렇게 한 가슴을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서 이미 그 연고 바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때는 뭐 5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수유를 하다 보니까 그 아픔은 다행히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훗배아리. 저는 사실 첫째 때는 훗배아리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훗배아리라는 거는 둘째 출산, 셋째 출산일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훗배아리가 뭐냐면, 그 임신했을 때 자궁이 커지면서 장기들의 위치가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 장기들이 다시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훗배아리가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훗배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저 출산보다 그 훗배아리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은 어쨌든 끝이라는 게 보이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면, 훗배아리는 언제까지 다 계속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 통증의 강도는 약할지언정 너무 이렇게 짜증스러운 그런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일주일 만에 없어지긴 했는데, 그 아픔은 어떤 거냐면 약간 진통이에요. 진통이랑 비슷한데 강도가 좀 약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통증이 다 사라진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낳았는데도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지금도 웃긴 게, 아기를 이렇게 캥거루캥거루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까 엄마가 배가 아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훗배아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 그리고 전몸살, 그리고 훗배아리, 이렇게 한 달 동안은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그렇게 있었고요. 이제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아이가 100일 정도가 됐을 때 엄마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또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그때 겪으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보시면 또 출산하기 두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출산에는 고통도 있지만, 정말 이게 진부한 표현이지만 고통 이상의 기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기라는 존재인데요. 저는 아기 낳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정말 너무 인생에서 귀중한 경험이고, 힘이 들지만 동시에 그 힘이 드는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다른 사소하고 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생기는 거라서 임신, 출산, 육아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출산 직후에 바로 하면 좋은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직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 운동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